엉터리 지침서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멍청한 책의 저자가 1000명이 넘는 백만장자들을 조사해보니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IQ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들은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근면한 노력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추론하고 있다. 이 지침서를 읽은 사람들은 순진하게도 운보다 노력이 성공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백만장자들의 속성이 평균적인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이들은 오히려 운이 작용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운은 타고난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한다. 멍청한 저자는 백만장자가 일반 대중과 다른 점이 끈기와 근면 같은 몇몇 속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필요 조건과 인과관계를 착각한 사례다. 백만장자가 모두 끈기 있고 근면하다고 해서 그 반대로 끈기 있고 근면한 사람이 모두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끈기 있고 근면한 사람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백만장자에게는 위험 감수라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고 저자가 주장했는데 순진하기 짝이 없는 경험주의 사례일 뿐이다. 물론 그것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지만 실패에 필요한 요소도 된다. 저자가 똑같은 조사를 파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틀림없이 이들의 파산이 위험 감수 때문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워렌 버핏이 무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수가 늘다 보면 그 가운데 거의 필연적으로 운이 좋아서 실적이 뛰어난 사람이 나온다는 말이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끈기가 성공의 필수 덕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저자가 말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끈기를 가졌음에도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끈기나 제목 같은 덕목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운이라는 요소가 삶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올린다면 순전히 우연은 아닐 것이다. 실력이 있으니까 과거 실적이 뛰어났을 것이다. 누군가 과거에 뛰어난 실적을 올렸다면 그가 미래에도 뛰어난 실적을 올릴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능성은 너무도 미미해서 의사결정에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다. 왜 그럴까? 우선 표본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 셀 수 없이 많은 원숭이를 튼튼한 타자기 앞에 앉혀놓고 멋대로 타자기를 두들기게 한다면 그중 하나는 분명 일리아드와 같은 작품을 똑같이 찍어낼 것이다. 타자기를 친 원숭이가 5마리라면 나는 일리아드를 친 원숭이에게 깊이 감명받을 것이고 고대 시인이 환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것이다. 하지만 원숭이의 숫자가 10억에 10억 거듭제곱이었다면 나는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중 한 마리가 우연히 유명 작품을 찍어내지 않는다면 더욱 놀랄 것이다. 비즈니스는 운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 사업가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중 한 사람이 우연히 탁월한 실적을 올릴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나 나는 원숭이의 숫자를 세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현실 세계에서는 원숭이에 해당하는 인간의 숫자를 셀 수 없을 뿐더러 아예 볼 수도 없다. 이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로지 승자만 볼 수 있다. 실패한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생존자만 보게 되며 그래서 확률을 잘못 인식하게 된다. 투자에 실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용히 있을 때 투자에 성공한 몇 명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자랑질하며 스스로를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들을 투자의 귀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업에 투자하고 근거 없는 논리로 돈을 굴렸는데 단지 운이 좋아서 투자에 성공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나의 멘토 역시 운이 좋았던 평범한 일반인일지도 모릅니다. 맹신했다가 뒤통수 맞을지도 모르니 확실하게 확인해 봅시다. 한 괴짜 재벌이 러시안 룰렛을 하여 살아남으면 $10,000,000를 주겠다고 제안한다고 가정하자. 러시안 룰렛은 6연발 권총에 총알을 한 발만 넣어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게임이다. 6개의 총알 모두 발생할 확률이 같다. 이 게임을 계속한다면 결국 불행한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25세 청년이 1년에 한 번씩 러시안 룰렛을 한다면 그가 50회 생애를 맞이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내년에 시장이 오르는지 혹은 빠질지를 예측하고 또 거기에 베팅하는 것이나 러시안 룰렛에 참여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둘의 차이점은 단 하나다. 목숨을 잃느냐 아니면 노후를 대비해 평생 모은 자산을 한 방에 날려버리느냐. 현실은 러시안 룰렛보다 훨씬 험난하다. 현실에서는 총알이 발사되는 경우가 드물다. 6연발이 아니라 수백 수천 연발 권총에 총알 한 발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 방아쇠를 수십 번 당겨도 아무 일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총알의 존재를 망각한다. 또한 러시안 룰렛은 정확한 확률 게임이라서 누구나 쉽게 위험을 계산할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총구가 보이지 않는다. 맨눈으로 잠재된 위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가 생성되는 모습에만 집중하느라 그 과정을 보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간과하게 되고 실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된다. 확률 계산에 정통한 과학자조차 의미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 총구를 볼 수 있어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총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살이에 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내 삶에 실시간으로 운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운의 요소들이 러시안 룰렛 총알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설령 한두 번 혹은 수십 수백 번 뻘짓을 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 운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한 번 잘못 걸리면 인생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건데 그걸 모른다는 말이죠. 저자의 조언 들어봅시다.
오디세이에서 사이렌의 노랫소리는 선원들을 홀려 바다에 뛰어들게 만든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틀어막고 자신을 돛대에 묶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곳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내가 얻은 교훈은 오디세우스가 되려는 엄두도 내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는 신화 속 인물이지만 나는 아니다. 그는 돛대에 스스로를 묶을 테지만 나는 기껏해야 귀를 틀어막는 선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운을 다루는 직업을 통해서 나 자신이 감정을 다스릴 만큼 똑똑하지도 강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지 내가 운에 속기 쉽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감성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만큼만 똑똑하다. 나는 감정에 지배받는다. 나는 내가 조롱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뿐만 아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무리 오랜 세월 확률을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애썼어도 나의 어리석은 유전자 탓에 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 두뇌가 신호와 소음을 구분한다고 해도 나의 가슴은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조롱한 사람들과 나의 차이는 스스로 이 사실을 의식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트레이딩에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실적이 사전에 정해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실적 보고서를 절대로 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초콜릿에 대해서도 두뇌와 식욕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았다. 내 책상 밑에는 군것질거리가 하나도 없다. 매일 치실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고 사과를 먹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따위에 낡아 빠진 설교를 늘어놓는 멍청한 사람들을 보면 넌더리가 난다.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저자가 오디세우스 얘기를 하길래 그런 영웅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뻔한 소리를 할 줄 알았더니 정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 오디세우스 깜냥이 못 된다.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운에 잘 속아 넘어가며 내가 조롱한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무식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하지만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멍청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과 행동을 절대 맹신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모든 운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무한 긍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운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니 매사에 촉각을 곤두세워 그런 어리석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겠다라고 마음먹는다면 운에 끌려다니지 않고 삶을 주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질 겁니다. 행운이라는 요소가 삶과 투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막연한 관점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 책을 읽고 시야가 상당히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투자의 전반적인 실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도 꽤나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행운과 불운에 기대지 않고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참고해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